맞아요. 이거 너무 좋다. 나시님이 예전에 몇십만원 익절했을 때 채팅에서 몇십만원밖에 안 되네 이러니까 제가 10만원이 우습습니까? 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작은 것에부터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500만원으로 저는 처음에 돈을 50만원 벌면 50만원을 인출하고 다시 500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나의 깜냥은 500만원이고 그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로그에 날짜가 적혀있는데 한 두 달간 콩콜하게 50만원씩 빼먹었는데 삶의 질이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가 월급 받아봐야 300에서 500 사이일 텐데 30대 기준으로 월급 받아봐야 뭐 한 300에서 500 사이가 많을 텐데 여기서 내가 일주일에 500만원으로 50만원씩만 벌 수 있다면 정말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죠? 정말 삶이 윤택해져요. 내가 한 달에 200만원만 어디서 더 들어와줘도, 왜냐면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와중에 짬짬이 단타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삶이 윤택해지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만족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돈을 안고 재투자를 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뭘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거, 못 벌어도 잃지 않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고, 리스크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내 시드가 위협을 받나요?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네, 불타기, 오거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 이 내 시드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적어 본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시드가 위협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돈을 잃더라는 거죠. 무리한 물타기도 있어요. 그게 뇌동매매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 적읍시다. 자, 그러면 저런 우리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할까? 하나에서 오버나잇 안하기, 자기 전 손절 필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복리는 오래 걸리거든요. 복리를 누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 좋은데 복리는 너무 지겨워요. 다들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있죠. 저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참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만약에, 저는 주식도 해봤다고 했죠. 부동산은 안 해봤는데 부동산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부동산도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소형 빌딩을 짓는다, 소형 원룸을 짓는다. 그럼 땅을 사죠. 대출을 받죠. 거기에 전세 세입자 들여오죠. 전세 세입자 가득 채운 다음에 그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내가 차익을 얻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거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왜냐면 그 사람이 2년 뒤에 나갔는데 내가 세입자를 못 구하면 그게 다 내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그것도 레버리지입니다. 결국에는 소액 빌딩이나 이런 것들, 소형 원룸을 짓는 것조차도 부동산도 레버리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다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쉽냐 이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코인은 앞에서 말한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필수. 근데 황금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필요함. 하지만 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음. 레버리지 쓴다고 이자 내는 것도 아님. 레버리지 쓴다고 이자 내는 거 아니죠. 부동산은 이자 내야 돼요. 세금도 있어요. 황금성 짱. 세금도 없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빠르게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야, 주식이나 부동산은 절대 이렇게 부자 못돼. 내가 500만원, 300만원, 30만원으로 어떻게 10억 부자가 되겠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때려 죽여도 불가능. 30만원으로 부동산으로 10억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요. 근데 코인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복리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변에 한 방으로 부자 된 사람들 얘기가 가끔씩 들리거든. 잘 안 된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다 지금 한강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뤄온 것들을 나는 훨씬 더 빠르게 달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힘들어해요. 이 복리로 어떤 시드를 늘려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너무나도 완벽한 방법이거든. 지금 뭐 다들 뭐 나씨 쥐조 시드 먹네, 뭐 가스라이팅 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은 뭔가 잘못된 거를 계속 여러분께 주입하는 게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등 떠미는 약간 협박이라고 합시다. 협박. 조언.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처럼 제가 이번 주에 코인 단타를 거의 안 했어요. 너무 좀 현타가 많이 와서 솔직히 말하면 단타를 좀 못 쳤는데, 일련의 사태들도 있었고, 사기꾼, 사칭 사건, 뭐 MTN 뭐 뉴스 사건,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오늘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도 갑자기 드랍되는 바람에 붕 떴어요. 원래 오늘 제가 방송 촬영 때문에 방송 못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붕 떴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좀 현타가 왔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되게 막 의욕이 샘솟아요. 왠지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면 굉장히 뭔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여러분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그 얘기 들으려고 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뭐 얼마 벌었습니다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들으려고 사실 방송 키는 것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요즘은. 사실 방송 똑같은 거 하다 보면 단타 치는 것도 이제 지겹고 방송 장도 안 좋은데, 특히 이렇게 횡보하면 방송 키기 진짜 싫거든요. 지금 뭐 계속 횡보하지 않습니까? 방송 키는 내내. 근데 뭐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내가 연구를 해서 내 방법을 조금이나마 더, 왜냐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이 여러분에게 100% 가지는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 표현력의 한계도 있고, 좀 더 여러분께 자세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는 이렇게 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전달이 안 돼서 오해받아서 여러분이 잘못된 매매를 할까봐 불안한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여러분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리의 힘을 한 번만 믿어보세요. 진짜로. 맞아요. 청산. 아까 우리가 말했죠.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복리를 누리려면 잃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돼요. 내가 그날 10,000원밖에 못 벌었다 하더라도 안 잃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트레이딩에서. 왜냐면 잃으면 그냥 내가 잃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벌어야 될 걸 못 벌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잃었기 때문에 며칠 뒤에까지 롤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저녁이 10일 남았는데 뭘 잘못해서 영창을 가가지고 저녁일이 7일 늘어난 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는데 또 잘하다가 저녁 3일 남기고 또 뭔가 실수해서 또 저녁이 10일로 늘어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잃으면 부자 되는 날이 최소 5일에서 10일은 뒤로 롤백 하는구나. 크게는 뭐 한 달이 롤백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은 돈을 잃었을 때. 이해되셨죠? 잃은 거 메꾸는 느낌이 되면 안 돼요. 잃은 거 메꾸는 느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잃을 수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해도 정말 내 예상과 시장이 다르게 흘러서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머스크가, 나는 숏을 잡았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비트코인 1조 원치 샀다고 이렇게 공시를 때려버리면,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2조 들고 있습니다 딱 이러면 그냥 비트코인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차트로 예측해? 내가 무슨 죄야? 나는 차트 보고 그냥 단기 숏 먹으려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렇게 올라갈지 내가 알았냐고. 그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끔씩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두들겨 맞는 상황조차도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두들겨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맞아봐서. 폰지빔도 맞아봤고, 혁명빔도 맞아봤고, 아마존빔, 뭐 테슬라빔, 머스크빔 다 맞아봤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트레이더니까 항상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면 우리한테 뉴스가 빨리 들어오냐고요. 바로 안 들어오잖아요. 한 10분, 20분 있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미 상황 끝났지 뭐. 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제가 나중에 칼빵 안 맞을 어떤 자신이 생기면 머프님과 같이 진짜 어떤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한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부자 되시려면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잃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 부자가 됩니다. 진짜로.